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 없이 얘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김제동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안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마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인 것처럼 포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제동 씨의 언변, 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김제동 씨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혔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성주구 참여와 관련된 거 기억나시죠? 그쵸? 사드 설치를 하는데 그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자파 때문에 참여가 어떻게 된다, 주민들이 어떻게 된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사드가 설치되고 난 뒤에 성주 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금으로까지 쓰일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김제동 씨가 강연료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연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김제동 씨가 그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 개그맨으로서의 그것도 있고 강연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냐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가격이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김제동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지금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김제동 씨가 자신의 능력만큼 돈을 받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김제동 씨가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김제동 씨가 그 논란을 뒤로한 채 신작을 또 내왔는데 그 신작의 내용을 봤었을 때도 제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점을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요게 이제 논란이 됐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낭비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토크 1인전데 당연한 것이지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강연료가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있던 이겁니다. 김제동 씨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강연료를 줬던 그 지역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지금 제대로 못 써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낮은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김제동과 같은 사람을 불러가 가지고 고액 강연료를 준다.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능력대로 돈을 받는다. 토크 1인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자유 우파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능력주의에 대해 가지고 신봉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게 김제동 씨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김제동 씨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저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장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나 똑같은 가치가 돼야 된다.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김제동 씨 같은 분들은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일반 이제 시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일반 이제 강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시간 강연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이제 받을 텐데 자기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김제동 씨 같은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위선자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제동 씨가 의도 자체가 나빠가지고 사람이 막 나빠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제동 씨 같은 분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감정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한들 세상은 현실이다 보니까 그 두 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괴리
아니만큼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김제동 씨가 복귀를 알려왔는데요. 신작을 가지고 복귀를 알려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자, 김제동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공식 활동 중단 2년 만에 인문교양서로 복귀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7명을 데리고 같이 이제 책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자, 김제동 씨의 책 머리말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당장 답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확인해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작은 약속과 길을 만들어내고 싶었대요. 저런 식의 취지 자체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연대하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겠죠. 저런 식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저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제동 씨는 자신만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도 잘못된 소신이었지만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신랄하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사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지금 김제동 씨가 얘기하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만 나타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메르스와 같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같은 경우는 김제동 씨가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제동 씨의 저런 식의 메시지가 다분히 인류애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제동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7번 모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분과 경계가 아니라 관계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구나. 모두 연관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지애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대요. 정말 신이 주신 재능이죠. 그죠? 김제동 씨의 그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내가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지금 현재 김제동 씨가 하는 저 얘기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김제동 씨와 관련된 문제를 차치해 놓고 김제동 씨 이 책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 정도가 추천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네요. 한 명이 바로 이효리 씨고 다른 한 분이 유재석 씨입니다.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컵처럼 때론 과학적으로 때론 인간적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줬다. 나처럼 과학 무식자지만 호기심 많고 잘 살고 싶은 여러분께 추천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저 추천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효리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과학에 대해 가지고 별로 지식이 없대요. 그런데 호기심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효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과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과학에 맡겨내야 되는 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효리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과학에 대해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이효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뭐를 비판했었습니까? 당시 정부가 만들었던 제준 해군기지를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반대를 했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효리 씨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 해군기지 그거를 만든다고 구럼비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집권 여당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지금 세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덕도에 공항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왜?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을 지금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효리 씨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까? 구럼비는 중요하고 제주도 그 가덕도 그 지역에 있는 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이 깎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또 생물들의 피해가 있겠습니까?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죠?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진심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진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뭔 거예요? 현실과 이성과 과학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을 그 영역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힘이 꽤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재동 씨의 신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김재동 씨의 그 진심이 정말로 진심이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재동 씨 과거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